3차 방정식의 풀이 여기 3차뿐만 아니라 모든 고차 방정식은 기본 베이스가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고차 방정식을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지금 이 영상 끄고 고차식의 인수분해부터 공부하고 다시 돌아오고요. 자, 그래서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된다면 3차, 몇 차가 되든 다 의미 없어요. 일단 인수분해가 되어야겠고, 인수분해가 되는데 3차식이 인수분해에 대해서 1차, 1차, 1차 3개 곱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얘가 0 또는 여기가 0 또는 여기가 0. 그러니까 고차식의 인수분해가 되면 방정식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그러면 1번. 자, 3차인데요. 공통인수 x가 있어서 묶어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 2차식 크로스로 인수분해가 되죠. 3, 3대 마이너스 4로. 그래서 x 곱하기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x는 0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4가 되는 거고, 2번도 마찬가지. 2번 x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은 0. 이 4차식의 인수분해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고요. 인수분해에서 3번 묶음으로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앞에 거 2개에서는 x 세제곱으로 묶어내고 x 마이너스 1. 뒤에 거 2개는 그대로 x 마이너스 1. 공통인수 x 마이너스 1로 묶어서 그럼 x-1 곱하기 x 세제곱 여기는 플러스 1. 이것은 인수분해 공식에 있는 거죠. 그래서 x-1 곱하기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따라서 x는 여기에서 1 또는 여기서 마이너스 1 또는 여기 근해 공식으로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3번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은 0. 인수정리를 이용하면 x에다가 1 대입했을 때 1 마이너스 2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그래서 1 대입해서 0이니까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질 거고요. 개수 비교로 x제곱 여기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x가 있어야 되겠고요. 플러스 1이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야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인수분해 안 돼서 근해 공식으로 그래서 x는 1 또는 여기에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어요. 그러면 대표 문제로 가서 세 근 중 가장 큰 근, 가장 작은 근 가장 큰 것과 작은 거의 차를 구하는데 여기도 아까 봤던 묶음 앞에 거 2개는 x제곱으로 묶어서 x-1 뒤에 거 2개는 마이너스 4로 묶어서 x-1은 0 그래서 공통인수 x-1을 묶어내고 x제곱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그렇다면 여기가 또 합차로 x-1 x 플러스 2 x-2는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1 또는 2 그래서 제일 큰 근 2, 제일 작은 근은 마이너스 2,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를 빼서 4가 되겠습니다. 이건 차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수분해가 중요한 거고 인수분해한 방법.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자 그럼 문제에 들어가서 보면 자 얘는 인수정리 x에 얼마를 대입해야 0이 될지 적당히 마이너스가 플러스하고 적당히 비슷하게 있다면 1을 대입해보고 어느 한쪽이 많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고 시작은 그렇게 해주면 돼요. 1을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 6 그럼 마이너스 11, 플러스 11 그럼 0이 되겠네요. 그래서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개수 비교로 x 세제곱이 있어야 되겠고 여기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x제곱 그리고 플러스 4인데 플러스 5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x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은 0. 다시 한번 여기에 또 인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선 마이너스가 4밖에 없고 플러스가 더 많으니까 이런 경우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어느 한쪽의 부호가 더 많다면 마이너스 1을 일단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플러스 6 여기도 0 되네요. 그렇다면 x-1 여기에서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다시 한번 개수 비교 x제곱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 1인데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 마이너스 5x 상수항이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6은 0. 인수분해가 2, 3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로 그래서 x-1 x 플러스 1이 있고 크로스로 x-2 x-3 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면서 는 0. 자 여기서 네 실근 중 가장 작은 근, 가장 큰 근의 차 순서만 바뀌었고 마이너스 1 또는 1 또는 2 또는 3이 되겠고 제일 작은 근, 제일 큰 근, 제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여기도 4. 4차식을 전개해서 얘와 함께 인수분해해야 될 때 4차를 전개해야 되는데 적당히 2개씩 묶어서 전개를 하죠. 거기가 상수항의 합이 같은 두 쌍 또는 곱이 같은 두 쌍으로 상수항의 합이 같았다면 2차와 1차가 반복하게 될 거고 상수항의 곱이 같았다면 2차와 상수가 반복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거예요. 보통 이 모습으로 많이 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반복하는 부분이 있으면 치환을 하죠. 근데 여기는 치환 안 해도 그냥 반복하니까 공통인수 묶어내서 x제곱 플러스 2x 묶어냈다고 해도 되겠고요. 두 개 중에 하나는 x제곱 플러스 2x 하나 남았고요. 여기 묶여나가서 마이너스 3만 남은 거고요. 그래서 앞에 거는 x로 묶어내면서 인수분해가 되고 뒤에 거는 1, 3에서 마이너스 1 그래서 x-1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돼서 따라서 1번의 답은 x는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0 또는 1 이렇게 네 근을 가지겠고요. 2번은 여기도 공통인수가 있는데 그냥 있었으면 그거 묶어내면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죠. 그냥 볼 수 있으면 그냥 하는데요. 그냥 보기 불편하다면 치환을 해서 x제곱 마이너스 x를 a로 치환한다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그렇다면 이것은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되고 a 자리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 뒤에 거는 인수분해가 돼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렇다면 근이 이게 는 0이 되게 하는 근은 따라서 x는 근의 공식으로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는 1 마이너스 4 그래서 루트 3i가 되겠고요.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가 되겠습니다. 대표 문제로 가보면 반복하고 있는 부분을 이거 데리고 인수분해 해야 되니까 얘를 a라고 치환하면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2는 0 인수분해가 2, 6으로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여기서 절대 끝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원래대로 환원시켜 놓고 a 자리에다가 x제곱 플러스 x 대입해서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여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여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 x-2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모든 음근의 합, 음근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보기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고요. 여기 또한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보기차식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푸는 거고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기는 x제곱을 a라고 치환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0
여기는 원전제곱식으로 a-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a 자리에다가 원래대로 x제곱을 대입해주면 그럼 이것은 x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따라서 그는 x는 마이너스 루트 2 또는 루트 2 이렇게 있겠고요. 여기 마이너스 2 루트 2 중근, 루트 2도 중근이 되는. 그런데 여기는 x제곱을 a라고 치환했을 때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가 안 되는 모습이어서 제곱 마이너스 제곱, 완전제곱식으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완전제곱식은 2차하고 1차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제곱식을 하지만 이 보기차식의 완전제곱식은 2차와 상수를 기준으로 해서 완전제곱식. 그래서 1이니까 이거 1의 제곱근의 2배.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2a거나 또는 마이너스 2a. 어떤 거 2a를 썼으니까 빼면 a에서 2a를 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를 했으니까 플러스 2a 해주면 플러스 3a. 근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되려면 마이너스가 나와야 될 테니, 그래서 얘는 선택이 안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는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변형이 될 것이고, a 자리에다가 x제곱을 대입해주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0.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가 되겠고요. 그래서 합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차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으로 인수분해. 그래서 여기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여기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라고 근해 공식으로 나오겠고요. 이렇게 보기차식을 인수분해부터 해서, 자 여기는 x제곱을 a라고 치환한다면 a제곱 마이너스 17a 플러스 16은 0. 치환해서 인수분해가 되죠. 1과 16인데 마이너스를 해주면 마이너스 17이. 그래서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6은 0이고요. a 자리에다가 x제곱을 대입해서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고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합차로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근이 x는 마이너스 1 또는 1 또는 마이너스 4 또는 4가 됐고요. 이 근들의 절대값의 합이니까 10이 되어야 되겠네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의 개수가 좌우 대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방정식, 이런 걸 상방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데 짝수 차수라면은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될 거고, 홀수 차수로 좌우 대칭이라면 A, A, B, B, C, C 홀수 차수, 그래서 5차, 4차, 3차, 2차, 1차 상수항이 이렇게 좌우 대칭이라면 여긴 항이 아니라 가운데 부호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일 거예요. 이럴 때는 인수정리 x가 반드시 마이너스 1인 근을 가질 거예요. 좌우 대칭이어서 이렇게 두 개,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0이 되게 하는, 반드시 x-1을 인수로 x가 마이너스 1인 x 플러스 1은 0,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는 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인수를 묶어내면 그게 또 짝수 차수이면서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모습이 될 거예요. 그렇게 좌우 대칭이라면 x제곱 이 가운데 항으로 묶어냈다가 두 군데다가 x를 하나씩 분배해주는 모습으로. 자, 그러면 식으로 들어가서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라면 x제곱을 묶어내서, 그러면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8 플러스 x분의 7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고요. 이것은 양변을 약분한 거 아닙니다. 잠시 묶어냈다가 다시 분배해 줄 거고요. 그러면 여기 두 개 개수가 같으니까 묶어서, 개수가 같으니까 묶어서, 그럼 x제곱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7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8은 0이고요. 여기에서 x제곱 플러스 x분의 1 여기를 a라고 치환한다면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래서 x제곱 곱하기 a제곱 플러스 7a 8에서 2를 빼서 플러스 6은 0이 됐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1, 6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x제곱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a 플러스 6은 0이고요. a 자리에다가 원래대로 대입을 해서 그렇다면 x제곱 x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1 x 플러스 x분의 1에 플러스 6은 0이고 x제곱 거기를 x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중에 하나씩 각각 분배를 해주고요. 그럼 이쪽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은 0이 되겠고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으로 x는 2분의 이거 꽤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니까 신경 쓰면서 본다면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리고 근의 공식으로 여기서는 x가 짝수니까 짝수근의 공식으로 a분의 그래서 1분의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의 제곱 반 3의 제곱인 9 마이너스 1 그래서 8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실근 모든 실근을 걸면 여기는 허근이니까 모든 실근은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형식에서 근이 주어져 있을 때 근이 주어졌다면 두 가지로 우리는 접근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근이라는 것은 해 이것은 식을 만족시키는 그런 x의 값을 그걸 근이라고 하니까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식에다가 x를 대입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대입의 방법과 다른 하나는 식에다가 그 값을 대입할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인수를 활용하는 거예요. 근이 이렇게 나왔다는 건 알파가 근이 됐다는 얘기는 인수 x-알파를 그렇게 x-알파 이것을 인수로 갖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x-알파로 개수 비교하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3차 뿐만 아니라 4차도 차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이라면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입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렇다면 여기 하나가 주어져 있을 때는 미정계수, 미지수 a 하나를 찾을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두 개가 주어져 있다면 아마 식에 미지수가 두 개 있는 모습으로 그래서 알파 대입한 걸로 식 하나, 베타 대입한 걸로 식 하나 두 개의 식과 미지수 두 개로 연립방정식을 푸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두 근이 주어졌다면 이걸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래서 2차식을 바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5 마이너스 6 이게 는 0 만족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7에서 5 더해서 마이너스 2 그럼 a는 2가 되겠고요. 그래서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고요. 이것이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졌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개수비교 x제곱이 있어야 되겠고 여기 1인데요. 2가 돼야 되니까 플러스 x가 있어야 되겠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6은 0. 따라서 여기 인수분해가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근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세 근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 a는 2가 되고요. 나머지 두 근은 마이너스 1 빼고 나머지 두 근이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됩니다. 대표 문제로 가서 보면 한 근이 2이고 그럼 2를 대입해서 8
마이너스 4k 2 대입해서 2k 플러스 10 마이너스 12는 0 돼야 되겠고요. k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k 18에서 12 빼서 6이고요. 그게 마이너스 6 따라서 k는 3이 나오고요. k에다 3 대입하면서 x세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2는 0. 자, 한 근이 2, 인수 2를 가지고 있다는 x-2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계수비교로 x제곱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 나오려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가 나오려면 플러스 6.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 두 근의 합과 k를 더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나머지 두 근의 합은 1이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여기에서 이용을 해서 1에다가 k 3 더해서 4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여기 x는 2 또는 마이너스 2 또는 3 저기에서 위에서 2를 근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두 근의 합이 1 이렇게 직접 찾아도 되겠고요. 그런데 문제를 먼저 봤었다면 여기서 근계를 쓰면 되겠네 라고 느낄 수 있겠습니다. 3차 방정식에서 근의 조건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을 때 실근만 갖는다면 여기에 실근이 하나 있으니 여기에서도 두 개의 실근 다 나와야 되겠어. 실근 조건 반드시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실근 한 개, 허근이 두 개 가졌다면 이 2차식에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조심해야 될 거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그냥 일반적으로 판별식 D가 0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또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실근이 존재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근이 이렇게 중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의 실근 중에 하나가 알파 그리고 다른 하나가 베타 그러면 이 둘이 중근이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중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주의해 되시겠고요. 문제에 들어가서 보면 3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값 그렇다면 일단 앞에서 봤던 다른 문제에서는 근을 하나 제시해 줬고 그 근을 대입해 주면서 K가 얼마 이렇게 찾았었는데 지금 여기는 제시된 값이 없잖아요. 이럴 때는 K가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마이너스 3K 여기도 마이너스 3K 그렇다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사라질 수 있겠죠. 그때 상수도 같이 사라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k 플러스 1 마이너스 3k 그럼 플러스 3k 마이너스 3k 상수도 사라져서 는 0 만족하겠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0이 됐으니까 인수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계수 비교로 나머지 항들을 찾아보면 x제곱에 여기 1이 있는데 2차가 사라져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여기 마이너스 1이 되도록 마이너스 x 상수항이 마이너스 3k 그러니까 마이너스 3k 이렇게 있으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중근을 갖는 경우는 이렇게 중근이 되는 경우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만족을 하는 그래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 3k가 0이 되는 경우 따라서 3k가 2니까 k가 3분의 2일 때 또는 이 안에서만 중근을 갖는다면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되는 그래서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2k가 0 돼야 되겠고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2분의 1이 되겠고요. 그런 k값의 합이라면 12분의 8과 마이너스 12분의 1을 더해서 12분의 7이 되겠습니다. 차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는 2차를 먼저 본다면 2차 방정식에서 시작으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여기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인수 x-알파와 x-베타를 가진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전개했을 때 모습인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리고 알파 베타는 0이 되는데 이것이
얘의 두 근도 알파, 베타, 이 식에서의 두 근도 알파, 베타. 그럼 두 식이 서로 같아야 되는데 2차의 계수가 여기가 a가 있으니 양변을 a로 나눠서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인데요. 이 두 식이 서로 같다는 얘기는 여기 1차의 계수가 서로 같은데 우리는 초점을 두 근에 두면서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것이 이 마이너스를 이쪽으로 넘겨주면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고 두 근의 곱은 그럼 알파 베타가 여기에 상수항인 a분의 c와 같아야 되겠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3차 방정식에서도 ax 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면은 그래서 세 개의 인수 x-알파, x-베타, x-감마는 0이 되겠고 이것을 전개했을 때 x세제곱 x만 뽑아주면 x세제곱이 되겠고 x 두 개를 뽑는다면 x 두 개의 상수 하나가 마이너스 알파 또는 마이너스 베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제곱이 되고 x가 하나가 뽑혔다면 x 하나에 상수가 두 개 뽑히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요. 두 개씩 상수 두 개씩 곱해주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리고 x가 되겠고요. x 없이 상수만 뽑았다면 마이너스의 알파 베타 감마는 0 되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3차 방정식과 이 3차 방정식이 모두 다 근이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니까 서로 같아야 되겠고 이번엔 양변에 이 3차식을 이번에도 양변에 a로 나눠준다면 x세제곱 플러스 a분의 b x제곱 플러스 a분의 c x 플러스 a분의 d는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2차에서 봤던 모습이랑 비교해 보면 최고차의 개수를 1이라고 했을 때 바로 직전은 a분의 b로 똑같고요. 두 개 전에는 a분의 c로 이렇게 똑같아요. 그리고 직전은 근들을 다 그대로 더해준 거에 마이너스를 했고요. 두 개 전에는 두 근을 곱한 거예요. 두 개 전에는 두 근씩 곱의 합이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간다면 3개 전이면 3개의 곱, 4개 전이면 4개의 곱 그런 것들의 합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최고차의 개수에서부터 하나씩의 합은 하나 전, 두 개씩 곱의 합이면 두 개 전, 3개씩 곱의 합이면 3개 전 이런 식으로 몇 차 방정식이든 모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부호는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왜냐하면 마이너스가 홀수번 뽑혔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두 개씩 곱이니까 마이너스가 두 개, 짝수개씩 곱해졌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그래서 홀짝 그래서 마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그것은 마이너스 a분의 b 하나 전의 개수에 마이너스를 해준 거고요. 둘씩 곱의 합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러면 두 개 전인 a분의 c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이면 3개 전인데 a분의 d인데 3개니까 마이너스가 홀수번 곱해진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4차도 그런 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플러스 오메가라고 한다면 네 근의 합은 마찬가지 a분의 b 둘씩 곱의 합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감마 플러스 쭉쭉쭉쭉 감마 오메가 그것은 두 개 전인 a분의 c하고 같고요. 세 개의 곱의 합 알파 베타 감마부터 쭉쭉쭉
베타, 감마, 오메가. 그럼 이것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고요. 4개의 곱이면 알파, 베타, 감마, 오메가. 그러면 다음 알파벳 2. 그래서 a분의 2. 이게 되는 거고 몇 차든 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킬 수 있어요. 이것이 고차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에 대해서 제시되기를 근의 b가 몇 대 몇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알파 하나만 가지고 여기에다가 알파 배를 해서 알파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고요. 근 내에 수가 몇씩 일정한 차가 있다면 그 일정한 차에 대해서 표현해 주면 돼요. 문제에 들어가서 본다면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 직접 구하려고 하기보다는 직접 구해서 하기보다는 이 내용들을 보면 각각각이 얼마냐 물은 게 아니라 그 세 근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래서 세 근의 합은 바로 하나씩의 합이니까 하나 전, 하나니까 마이너스가 홀수번, 그래서 마이너스 3. 둘씩 곱해합이면 2개 전. 근데 마이너스가 2번 곱해졌으니까 부호는 그대로. 세근의 곱이면 3개 전. 마이너스가 홀수번 곱해졌으니까 부호 바꿔서 4가 될 거고요. 이것은 통분을 해준다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알파한테는 나머지 2개가 곱해진 그래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그래서 좀 전에 찾아냈던 4분의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표 문제로 가서 보면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이것은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얘한테 없었던 감마 한 개만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되겠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곱은 상수항의 3개 전의 거에 마이너스 해준 거. 한 개씩의 합은 하나 전의 거에 마이너스 해준 거. 그래서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관계를 이용해서 직접 표현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문제에 들어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세근으로 하는 3차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을 그렇다면 여기에서 정보를 찾아내면 알파, 베타, 감마 하나씩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이 되겠고요.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2개 전의 개수를 그대로 보면 되고 그리고 세근의 곱은 3개 전에 마이너스를 해준 것 이렇게 듣는데 이 3개가 세근을 가지는 3차 방정식 그럼 여기에 세근의 합이라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이니까 통분해서 알파, 베타, 감마분의 하나가 있으니까 2개 곱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찾은 거 그대로 넣어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그래서 1이 되겠고요. 세근의 둘씩 곱의 합 그렇다면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 그러면 통분해주면 알파 베타 감마 분의 한 개씩 곱한 거니까 알파 베타의 감마의 합이 되겠고요. 그대로 또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그래서 3이 되겠고요. 세근의 곱은 알파, 베타, 감마 분의 1이고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그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은 세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해준 마이너스 x제곱에 둘씩 곱의 합 개수를 그대로 세근의 곱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은 0 이것이 그 3차 방정식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개수가 유리수라는 게 포인트예요. 유리개수에서 무리근을 가졌다면 반드시 켤레근을 가질 거고요. 또 실개수에서 허근을 가졌다면 그 허근에 켤레근을 반드시 가지게 돼요. 그래서 문제로 직접 들어가서 보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유리수 A, B의 값. 그렇다면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 다른 한 근이고요. 그걸 가지고 근과 개수의 관계. 두 근의 합이 2고요. 두 근의 곱은 합차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 1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럼 2차 방정식이 x제곱 합에다가 마이너스 해주고 이 x 곱을 그대로 해준 게 그게 2차 방정식. 그리고 다른 한 근은 1차인데요. 개수 비교로 x 상수항이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플러스 2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를 전개했을 때 2차가 2 마이너스 2 그럼 0 a는 0이 되겠고요. 1차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이 되겠고요. 그러면 6이 되겠네요. 오메가라는 건 x 세제곱은 1이 됐을 때 그때 한 허근을 오메가 이때 오메가를 3주기 오메가라고 할 건데요. 여기에서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될 거고요. 따라서 실근 x는 1이 될 거고 허근은 여기에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허근을 직접 구해보면은 근의 공식으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될 거고요. 이 근을 오메가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근이니까 대입했을 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런 관계가 일단 성립하겠고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무언가의 특징을 찾아가 보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는 그냥 일단 오메가라고 해두고요. 오메가 제곱은 얘네 둘이 넘어간 거하고 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인데 오메가 세제곱이라면 양변에 오메가를 곱해서 여기에서 양변에 곱하기 오메가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인데요. 그 모습은 이거 두 개가 이항된 거하고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1이 될 거고요. 그럼 오메가 4제곱이라면 양변에 오메가를 곱한 거니까 오메가하고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오메가였으니까 이게 오메가 4제곱하고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 오메가 5제곱, 여기는 오메가 6제곱, 마찬가지로 오메가 7제곱, 오메가 8제곱, 오메가 9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나타나는 그래서 어떤 특징으로 정리할 수 있냐면 여기는 오메가의 n제곱에서 오메가 n제곱에서 그 n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수들이 되겠고요. 여기는 n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n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나누어 떨어지는 지수들 그것들은 모두 다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개마다 돌아오게 되는 그래서 3주기 오메가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오메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주기가 3주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보는 것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요 3개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이거를 더한 거는 오메가 제곱 1을 더한 거 이거 더한 거하고 같죠? 그래서 연속한 3개 더해준 것이 0 그래서 연속한 세 수의 합이 0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런데 그 연속한 3개를 이렇게 더했다면 오메가 제곱,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 이렇게 3개를 더했다면 근데 오메가 4제곱은 오메가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3개 더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세제곱부터 오메가 5제곱까지 더했다는 건
이 두 개가 각각 오메가 제곱하고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 개 더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더하든 연속한 세수의 합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또 계수가 근은 오메가인데요. 계수가 실계수니까 반드시 한 근이 오메가면은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되겠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인 1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번엔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곱의 관계 가지고 본다면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곱을 더하면 그러면 요거 1이 넘어가 준 마이너스 1과 같고요. 또 오메가하고 오메가 제곱을 곱하면 그럼 오메가 세제곱이니까 오메가 세제곱 1이 되겠고요. 또 양변을 오메가로 나눠준다면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이번엔 오메가와 오메가 분의 1 가지고 본다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이것은 오메가와 오메가 분의 1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 오메가와 오메가 분의 1은 서로 역수관계니까 곱해서 1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놓고 봤더니 동일한 이야기, 동일한 값이 나오게 된 거죠. 그 이야기는 오른쪽에 있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 여긴 오메가와 오메가 제곱, 오메가와 오메가 분의 1, 각각 다른 모습으로 정리해 봤지만 결과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것들이 모두 같은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여기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것은 여기에서도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에 오메가는 6주기 오메가고요. 위에 있는 요 세제곱해서 1이 되는 거는 세개마다 돌아오는 3주기 오메가. 여긴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는 x의 6제곱이 1이 되면서 6개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 6주기 오메가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6주기 오메가는 지금 당장 외우기보다는 3주기 오메가를 외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런 과정에 의해서 찾아졌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는 게 훨씬 더 좋겠고, 그래야지 6주기에서도 찾아낼 수 있을 거고요. 이것을 적응시켜 주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특징적인 내용들을 찾아내는데 큰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스스로 찾아내는 것도 잘 정리해 보세요. 그럼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를 들어가 보면은 오메가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그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허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 그런데 실계수의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본다면 한 근이 오메가, 그럼 다른 한 근, 오메가 바를 다른 한 근으로 가져야 되겠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두 근이라면 두 근의 합은 실수부만 남아서 허수부는 사라지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두 근의 합은 1이고요. 두 근의 곱은 4분의 복소수의 합차 결례를 곱하면 제곱 플러스 제곱이니까 1 플러스 3, 그래서 1이고요. 그럼 2차 방정식이 x제곱 두 근의 합의 마이너스를 내서 x, 두 근의 곱은 0. 이거 6주기 오메가죠? 6주기 오메가에서는 연속한 6개의 합이 0이고요. 연속한 3개는 교차 부호의 합이 0인 거예요. 여기에서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4제곱을 묶어냈다고 보면 여기가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거죠. 여기에 오메가를 대입해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연속한 3개는 교차 부호의 합이, 연속한 6개는 그대로의 합이 0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오메가 세제곱과 같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1이라는 결과를 가지겠어요.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활용 문제들은 다 글을 읽고 그 글을 식을 세워서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글을 보고 식을 세우는데 이쪽에 대한 노하우 그동안 잘 쌓여졌겠죠.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이런 도형 문제들은 그림을 먼저 보고요. 그림에서 느껴주고 길쭉한 원기둥, 짧은 높이가 짧은 원기둥이 있는데 적당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자 그럼 글을 읽어보면 그림과 같이 원기둥 모양의 A 그릇에 가득 차 있던 물을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모두 Xcm인 원기둥 모양의 B 그릇에 모두 부었더니, 여기서 이렇게 다 부었더니 그릇에 위에서부터 4cm만큼 공간이 남았다. 여기가 4. 그렇다면 이 부피와 이 부피가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서 V1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와 같으니까 뭐의 부피가? 기둥의 부피가. 그래서 밑넓이 반지름이 4여서 파이 r 제곱 4의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는 16이고요. 그래서 4의 4제곱 파이가 되겠고, 두 번째 거는 오른쪽에는 밑넓이 x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x-4 그것이 4의 세제곱 파이하고 같고요. 그래서 x제곱 x-4 그것이 4의 4제곱과 같고요. 일단 한쪽으로 넘겨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4의 4제곱, 이것은 2의 지수로 한다면 2의 8제곱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일단 여기 4 넣는 건 얘만 0이고 여긴 0이 아니니까 여기를 8 정도로 2의 세제곱을 대입해주면 2의 세제곱의 세제곱, 그럼 2의 9제곱이 되겠고, 2의 세제곱의 제곱인 6제곱에 2개 더해서 2의 8제곱 마이너스 2의 8제곱이니까 똑같은 거 2번 뺐으니까 곱하기 2, 그러니까 2의 9제곱에서 2의 9제곱을 빼서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은 x-8을 인수로 가질 거고요. 2의 세제곱을, 그럼 x 세제곱이니까 개수비교로 x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8이고요. 마이너스 4가 되려면 플러스 4 x가 있어야 되겠고, 여긴 2의 세제곱인데 2의 8제곱이 되려면 2의 5제곱이 더했어야 되고, 마이너스니까 여긴 플러스가 돼야 되겠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허근이 나오겠죠? 그럼 실근은 여기밖에 없어서 x는 8이 되겠습니다. 보면 1차, 2차 연립, 그래서 1차를 여긴 y가 넘어간 모습으로 보면 2x-5가 되겠고요. y자리에다 2x-5를 대입해주면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5의 제곱, 그것이 는 10. 그래서 좌변으로 몰아놓고 x제곱에 4x제곱 5x제곱 그리고 2배 2 곱해서 마이너스 20x 5의 제곱인 25에서 10을 빼서 15는 0. 양변 5로 약분시켜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고요. 따라서 x는 1 또는 3이 나오겠고, 그때 y값은 x에다가 1 대입해주면 y는 마이너스 3, x에다가 3 대입해주면 6에서 5 빼서 1, 그래서 순서상으로 1, 마이너스 3 또는 3, 1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에서 베타를 뺀 x에서 y를 뺀 값은 x에서 y를 빼서 4, x에서 y 빼서 2, 그래서 될 수 있는 것은 4, 이 중엔 4밖에 없네요. 모든 2차 연립 방정식은 얘가 기준이 될 거예요. 2차 연립 방정식이라는 것은
이것은 요 연립방정식, 일반적인 연립방정식인데 적어도 하나가 2차식이라면 이것을 2차 연립방정식이라고 할 텐데 그 중에 1차식과 2차식 이렇게 주어진 연립방정식이 2차 방정식의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고 모든 요 기준들은 왜 이게 기준이냐면 1차를 2차에 대입해 주는 게 이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가감법을 사용하던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으로 또는 대입법을 사용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는 대입법을 이용할 거예요. 가감법을 하든 대입법을 하든 우리의 목표는 미지수가 두 개, 식이 두 개였을 때 우리의 목표는 미지수를 한 개 소거시켜 주면서 미지수 하나에 식 하나 만들어내는 거, 미지수 하나 소거시켜 주는 거였는데요. 여기서도 대입하면서 한 문제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방정식 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2차와 2차에 대해선 다음 문제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준은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걸로 문제 들어가서 보면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고요. 그래서 밑에 식에다가 x에 그대로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러니까 x 마이너스 4의 제곱은 10 x제곱에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인데 10이 넘어서 빠지니까 플러스 6은 0 양변 2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고요. 인수분해해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x는 1 또는 4가 되겠어요. x가 1, 4가 됐다는 얘기는 그때 y는 4에서 x 뺀 값이니까 4에서 1 빼서 3, 4에서 4 빼서 0 그래서 y는 3 또는 0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거나 또는 1,3 또는 4,0을 해를 가지겠고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y를 넘기는 게 좀 더 부호 다루기가 좋겠네요. 그래서 x 대신에 y 플러스 3을 대입해서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 곱하기 y 플러스 y 제곱는 3인데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정리해주고 그러면 2차는 y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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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y제곱 1차는 여기에서 6y 여기에서 3y 플러스 9y가 되겠고요. 상수항이 여기에서 9 마이너스 3 그래서 6은 0 3으로 약분시켜주면은 3, 2 그래서 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2는 0이고요. 인수분해가 y 플러스 1 y 플러스 2는 0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그때 x값은 y에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2 y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1 그래서 순서상으로 2,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런 연립방정식의 해를 적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이렇게 두 개 해 적는 게 아니라 순서상으로 이렇게 순서상 또는 이렇게 순서상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먼저 구한 게 y값을 먼저 구했는데요. 그것을 마이너스 1,2 이렇게 적으면 절대 안됩니다. x값 먼저 적고 y값 적어야 되니까 순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2차의 연립방정식은 로마로 통해요. 로마란 1차, 2차 그럼 1차를 2차에 대입해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두 개의 2차가 있는데요. 둘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가 되면 그 2차를 인수분해해서 는 0 그리고 2차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 인수분해 됐다는 얘기는 1차 여기가 0이거나 또는 여기에 있는 1차가 0일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한 판 이렇게 한 판 로마로 여기를 로마라고 한다면 이 로마로 두 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는 2차 항이 소거가 되는, 그럼 2차가 소거됐다는 얘기는 1차식이 됐다는 얘기고요. 두 개를 연립해서 2차, 2차 두 개를 연립해서 2차 항이 소거되는 모습이라면 1차식이 나올 거고, 그 1차식이랑 이 둘 중에 만만한 2차를 가지고 로마를 풀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2차 항이 소거가 안 된다면 상수항이 소거가 될 거예요. 상수항이 소거가 되면 그 식은 인수분해가 가능한 그런 2차의 모습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만만한 2차와 이렇게 로마 두 판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서 볼게요. 물론 여기에 한 가지 더 특수한 모습도 있는데요. 특수한 모습은 x 플러스 y는 얼마, xy는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는 1차고요. 그리고 여기는 두 개가 곱해져 있으니까 2차인데요. 이런 1차와 2차는 기본적인 로마로도 풀 수 있지만 여기를 보는 시각을 달리 봐준다면 얘가 똑같은 문제지만 이 xy가 아닌 알파 베타로 봐준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m, 알파 베타가 n, 그렇죠. 느낌 오죠?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처럼 생각해 준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해준 x제곱 마이너스 mx 두근의 곱 n은 0, 이렇게 2차식을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도 연립해서 가는 모습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바로 이용해 줄 수 있겠고, 이 모습은 문제가 이런 합과 곱에 대한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은 이 형태로 가주면 되겠어요. 그 문제 들어가서 봐준다면 여기는 2차하고 2차인데요.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죠. 그래서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는 0. 그렇다면 여기는 x가 마이너스 y이거나 또는 x가 y. 그래서 이걸로 한판 x가 y일 때, 그렇다면 직접 대입한 걸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y제곱 마이너스 y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2y제곱이 5. 그렇다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고요. x는 y에 마이너스 해준 거니까 부호는 반대로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 루트 5가 될 거고요. 그래서 순서상으로 표현해주면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 한 판, 이번엔 이렇게 한 판. 얘가 아니고 얘랑. 그래서 x자리에 y를 대입해 준다면 y제곱 플러스 2y제곱 플러스 2y제곱은 5. 따라서 5y제곱이 5니까 따라서 y제곱은 1이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에서는 x하고 y가 같은 값이니까 부호도 같아야 될 거고 x 또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순서상으로 1,1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표로 가서 보면 여기서도 인수분해가 2차하고 2차일 때는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는 모습으로 x-2y 곱하기 x 플러스 y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됐고, 따라서 x는 2y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y, 이거 가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0, 이걸로 로마 두 판, 이렇게 한 판, 이렇게 한 판. 따라서 1번, 2번의 풀이. 1번은 x에다가 2y를 대입해주면 2y의 제곱 4y제곱 플러스 y제곱이 20. 5y제곱이 20이니까 5로 약분시켜주면은 4가 될 거고, y제곱이 4니까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리고 x는 y의 2배 해준 거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순서상으로 4,2 또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번은 x가 마이너스 y일 때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해주면 그래서 y제곱 플러스 y제곱 이것이 20이니까 2y제곱이 20 그래서 10 y는 y제곱이 10이니까 y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이고요. x는 마이너스 y하고 같은 거니까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0이 될 거고요. 순서상으로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10 또는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형의 식으로 주어져 있다라는 게 두 수의 합, 두 수의 곱 같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합의 모습을 어떤 문자로 곱의 모습을 어떤 문자로 치환해 주면서 A, B에 관한 식, 그러니까 합과 곱에 관한 식을 A, B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어요. 문제로 직접 들어가서 봐준다면 이것은 합과 곱이 이렇게 있으면 2차 방정식 근거 계수의 관계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그렇다면 x는 인수분해에서 근을 구해보면 1 또는 2가 되는데요. x가 1이라면 y는 2가 될 거고 x가 2라면 y가 1이 되는 그래서 순서상 이것을 x는 1, y는 2 또는 x는 2, y는 1 이라는 이 표현을 순서상으로 했다는 얘기였어요. 1,2 또는 2,1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고요. 대표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이런 걸 만족시켜주는 x, y의 순서상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표현되는 x하고 y가 자리바뀌어도 똑같은 모습인 이런 모습에서는 합과 곱에 대한 식으로 변형을 해줄 거야. 그래서 여기를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근과 곱셈 공식의 변형으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때 x 플러스 y를 a라고 치환하고 xy를 b라고 치환해 준다면 그러면 이것은 a제곱 마이너스 2b는 41이란 얘기고 여기 있는 그대로 b가 20이고요. 그럼 b 자리에다가 2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0 넘어가서 플러스 40 a제곱이 플러스 81이 될 거고 따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특별히 x에 대한 제한이 없었죠. 그럼 둘 다 생각을 해볼 거고 그래서 첫 번째 a가 9라면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9 그리고 xy가 20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0은 0이고요. 인수분해가 5, 4에 마이너스 가지고 되니까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5는 0 따라서 x는 4 또는 5가 되는데 그때 y값은 더해서 9 곱해서 20이 되는 그때 y값이 5 또는 4가 될 거고 순서상으로 보면 4,5 여기 4,5는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절대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4,5 또는 5,4 두 번째로 a가 마이너스 9라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9인 거고요. 그리고 xy는 20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0은 0이고요. 인수분해가 마찬가지로 4, 5 따라서 근으로 보면 x는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5이고요. 그때 y값은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4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순서상을 모두 구하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순서상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순서상으로 지금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대한 조건이 주어진 연립 2차 방정식 어떤 조건이 주어져 있다고 해서 방정식을 푸는 형태가 변한 건 아니고요. 그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값만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오직 한 쌍의 해가 존재하도록, 그럼 이렇게 2차인데 여기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방법으로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대입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의 제곱, 이거는 뭐 음을 제곱하든 양을 제곱하든 제곱한 건 같아서 이렇게 변형해도 상관없고요. 마이너스 2는 0, 그럼 x제곱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는 0. 이런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오직 한 쌍의 해 알파, 베타 라는 이렇게 한 쌍의 해, 그럼 x 입장에서만 생각한다면 알파 값, x 값이 알파 한 개만 존재한다는 이야기가 되겠고, 그럼 판별식을 했을 때 짝수여서 짝수 판별식을 해서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2k제곱 플러스 4, 이것이 중근을 가져야겠고요. 그래서 k제곱이 4가 되겠고, 따라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그래서 모든 실근의 곱이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근을 갖는 방정식, 공통근을 가졌다라는 건 근은 인수에 의해서 근이 구해졌겠죠. 공통근을 가졌다는 얘기는 공통인수를 가졌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공통인수를 찾아내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때 우리 공통인수를 가졌다면 x-알파, x-베타는 0이라는 식과 x-알파, x-감마는 0 이런 식을 가졌다면 두 식 fx, gx라고 했을 때 저 fx-gx에서 여기에서 이거를 뺀다면 x-알파를 묶어내고 그럼 x-베타 마이너스 x 플러스 감마, 그래서 얘가 사라지면서 이 상태에서도 보면 공통인수는 뺐을 때도 존재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 약수와 배수 관계를 보면서도 느꼈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여기에서 두 2차식이 공통근을 가졌다는 얘기는 공통인수를 가졌다는 얘기고, 그 공통인수는 더하거나 뺐을 때도 존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서 그럼 k-5x 플러스 5-k는 0. 근데 여기 k-5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k-5는 0. 그래서 k-5로 묶어서 x-1은 0이 되는데요.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k-5가 0, 그러니까 k가 5이거나 또는 x는 1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오직 한 개만 공통근을 갖는다 그랬는데 k가 5가 되면은 그 두 식이 서로 같은 식이 되면서 두 근의 공통근을 가져요. 그래서 여기는 k가 5가 되면 안 되겠고, 따라서 공통근은 1이어야겠고요. 그래서 x에다가 1 대입했을 때 1 플러스 k 플러스 5는 0이 되는,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이 되고 공통근 알파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와 알파를 더해서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활용 문제들은 다 똑같죠. 딱히 연립2차라고 해서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고, 이 활용 문제는 글로 만들어진 문제를 식으로 만들어내고 그걸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표현해 주면 되는데, 지름이 13인 원에다가 직사각형 E 내접하고, 그럼 이 안에 직사각형이 내접했는데요. 지금은 뭐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그냥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원 그리고 사각형을 접하도록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지금은 보여주기 위해 직사각형의 둘레 길이가 34, 그렇다면 여기를
x, y 라고 했을 때 x 플러스 y는 17이어야겠고 지름이 1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이렇게 지름 13이 되겠고요. 그렇다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직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 그럼 x가 얼마인지를 찾아주면 되겠네요. 둘 중에 큰 거를 x로 가지면서 자 그러면 1차를 2차에 대입하면서 보면 되겠죠. 또는 이게 대칭된 모습이니까 두근의 합과 곱의 모습으로 여기 두근의 합을 a로 치환하고 두근의 곱 xy는 b라고 치환한다면 여기는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마이너스 2b 이것이 13의 제곱 169가 되는데 근데 a는 17이었으니까 이거는 13의 제곱으로 적는 게 더 좋겠어요. 13의 제곱 여기는 17의 제곱이고요. 그렇다면 2b는 17의 제곱 마이너스 13의 제곱 그러면 이 b가 합이면 30, 차면 4 그래서 2가 약분되면서 그럼 60 그러면 x 플러스 y는 17이고요. xy는 60인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x제곱 마이너스 17x 플러스 60은 0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고 인수분해를 하면 12와 5로 그래서 마이너스로 하면 17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x 중에 큰 값은 12, 작은 건 5니까 x가 12, y는 5가 되겠습니다. 긴 변의 길이는 12.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부정이라는 것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게 부정이었었죠. 그래서 부정 방정식이라는 것은 방정식의 해가 너무 많아서 정할 수 없는 방정식, 그걸 부정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대신 이런 부정 방정식은 조건, 단서를 주면서 풀어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서 중에는 정수 조건 또는 자연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 있겠는데 자연수라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밖에 안 되겠죠. 좀 더 쉬운 내용 이런 게 있고요. 거기서 조금 어려워지는 내용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 거예요.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라면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가 되는 그래서 정수는 곱하면 정수밖에 안 나오니까 문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 정수 조건에 문자가 있는 부분을 인수분해해서 그 결과가 여기는 수 부분이 정수가 나오도록 해주는 모습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문제로 들어가서 보면 곱해서 3이 되는 정수 순서상 그럼 곱해서 3이 되려면 1, 3 또는 3, 1 거기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음수를 곱해서도 플러스 3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서 1, 3이 되려면 x가 0, 3이 되려면 y가 5일 때 3, 1이 되려면 x가 2, 1이 되기 위해선 y가 3, 마이너스 1 되려면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되려면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되려면 x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되려면 y가 1. 그래서 순서상은 이렇게 4개가 나오겠어요. 대표 문제로 가서 이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xy 이것도 정수 조건과 마찬가지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나오도록 그래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문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인수분해가 되고 그것이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 xy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y는 일단 7 이렇게 두고요. 문자가 있는 부분 인수분해가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앞에 거 두 개 일단 공통인수 2x로 묶어서 y 마이너스 2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통인수 x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든 y에 대한 부분을 만들어내든 인수분해할 수 있도록 공통인수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남은 문자는 y밖에 없죠. 그럼 저 y 가지고
y-2 이렇게 공통인수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좌변에 없던 수 2를 더했으니까 우변에도 2를 더해서 9가 될 거고 y-2의 공통인수 묶어내면 2x-2 그게 곱해서 9가 되는데요. 만족하는 자연수 xy예요. 그럼 자연수여야 하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 음수는 안 되겠고요. 자연수 9가 되려면 1, 9이거나 3, 3이거나 9, 1일 때 그럼 1이 나오려면 y가 3 요거는 위치를 얘부터 볼게요. 9가 되려면 근데 자연수인데 짝수를 빼서 9라는 홀수를 만들 수 없지요. 잘못 썼지요. 2가 아니라 1이고요. 그럼 9가 되려면 x가 5이어야겠고요. 그리고 1이 되려면 y는 3. 3이 되려면 1을 빼서 3, 그럼 4해야 되니까 x는 2. 3이 되려면 y가 5. 그리고 여기가 1이 되려면 x가 1. 9가 되려면 y가 11. 그 중에 더한 값의 최대값이라면은 12일 때가 되겠네요. 그래서 최대값은 12.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서 제곱 플러스 제곱, 실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요. 실수는 제곱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을 더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반드시 둘 다 0이어야겠고요. 또 다른 조건, 여기 실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것과 실근 조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서 실근을 가지려면 2차 방정식이 실근 가지려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 내용으로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완전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떠올려 보고요. 여기에는 x에 대한 2차와 1차가 있는데 이게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1이 필요하죠. 또 y에 대한 2차와 1차가 있는데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4가 필요하고요. 때마침 요 5를 둘이 다 나눠 가졌네요.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0 됐으니까 실수를 제곱해서 제곱의 합이 0이란 얘기는 둘 다 0이어야 하니까 따라서 x는 1, y는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보이면 이런 형태로 가면 되겠고 자 여기는 많아요. 어떻게 맞냐면 x, y가 같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하고 x만 가지고도 완전 제곱식, y만 가지고도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을 직관적으로 이것을 분리시켜서 할 수 있다면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지금은 완전 제곱식의 합이 여긴 3개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0이라는 걸 이용하거나 또는 판별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안 보였다 치고 판별식을 먼저 해볼게요.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줘야겠고요. 우리 인수분해 할 때도 이렇게 했던 내용이 될 겁니다. x에 대한 2차, 1차, 1차 그러면 5x제곱 1차가 공통인수 2가 있어서 x는 당연한 거고 2를 묶어내고 2y 플러스 마이너스 1 x가 됐고요. 나머지가 다 상수항이 되는데 상수항이 2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 됐고요. 인수분해 할 때는 우리 여기를 상수항을 인수분해 했었지만 지금 인수분해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기 그냥 두고요. 여기에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야 하니까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값이 존재한다는 얘기 실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 짝수에서 짝수 판별식으로 반의 제곱 2y-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5 곱하기 2y 제곱 플러스 4y 제곱 플러스 5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4y 제곱에서 10y 제곱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6
y제곱 마이너스 4y 여기는 마이너스 20y 그럼 마이너스 24y가 있고요. 상수항이 여기 1, 상수항이 마이너스 25 그래서 마이너스 24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양변을 마이너스 6으로 나눠준다면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 플러스 2의 제곱이라는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 실수는 제곱해서 0보다 작을 수 없어서 따라서 0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y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준다면 다시 한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5x제곱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2 대입해서 4 니까 8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8 좀 없어지고 플러스 5는 0이 됐고요. 여기가 y가 아니라 x였죠. 그리고 양변을 5로 나눠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어서 원전제곱식으로 따라서 x는 1이 나오겠고요. 그래서 x에다 1, y에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이것을 직관적으로 여기 원전제곱식이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분리시켜줘요. 먼저 여기 4xy니까 원전제곱식에서 둘 중에 하나는 2가 돼야 돼요. 근데 y는 두 번 써야 되는데 두 개가 있고요. x도 두 번 써야 되는데 5가 있으니까 x에다가 4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y제곱으로 그리고 x제곱 하나 남은 거 가지고 x제곱 여기 마이너스 2x 상수는 플러스 1 y제곱 두 개 중에 하나 썼으니까 여기에 플러스 y제곱 여기 1차 플러스 4y 상수 1 쓰고 4가 남은 거 그래서 여기에 완전제곱식 3개의 합이 2x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이 는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건 y가 마이너스 2일 때 이것은 x가 1일 때 x에다 1, y에다 2 대입했더니 여기도 0 되죠. 이런 식으로 원전제곱식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훨씬 더 빠르게 파란색의 풀이가 여기 두 번째 검정색의 풀이보다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이 보여지면 빠르게 해결이 되겠지만 안 보인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세요. 판별식으로 찾아주면 됩니다.